안녕하십니까. 김경수와 함께하는 현장에서 배우는 소방이론 현배소입니다. 현배소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현장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살펴보면서 소방법과 화재안전기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수정해 가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락처는 nsfc.kr로 들어오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수계소화 설비의 가장 기본적인 옥내소화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영상은 어느 한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이며 이 건물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위락시설, 학원시설, 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이 있는 복합건축물로서 지하 3층, 지상 5층, 연면적 18,690제곱미터로 28년 된 건축물입니다. 지하 3층 기계실에는 소화설비로 옥내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으며 옥내소화전은 각 층마다 4개씩 설치가 되어 있고 스프링클러 설비는 각 층에는 습식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차장이 있는 지하층에는 별도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입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준비생이라면 특히 소방관리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대해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부터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은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의 다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설치 기준은 화재안전기준 NFSC 10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은 1.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우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것 중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2. 지하가중 터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터널. 가. 길이가 1,000m 이상인 터널. 나.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터널. 3. 1에 해당하지 않는 조금 종류가 많습니다. 그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밀합시설, 공장, 창고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국방,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장례시설 또는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층, 무창층 또는 층수가 4층 이상인 층 중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모든 층. 4.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1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정하는 수량의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옥내 소화전을 종류별로 구분한다면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굳이 옥내 소화전을 구분한다면 자동 기동 방식과 수동 기동 방식이 있습니다. 대부분 옥내 소화전은 기동용 수압 개폐 장치에 의해 자동 기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학교, 공장, 창고 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 소화전함 내에 설치하여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옥내 소화전에 사용하는 수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의 지하층에 소화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니 저수조 또는 수조가 어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저수조로 되어 있네요. 측정을 해본 결과 폭이 5m, 길이가 20m, 높이가 2m이며 최고 수위의 높이는 1.5m까지 물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최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수량은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5m 곱하기 20m 곱하기 1.5m는 150세제곱미터입니다. 현장에서는 보통 150톤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조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이 노후된 세월의 흔적이 보이네요. 처음에는 이 저수조가 생활용수와 같이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소방용수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규정상 소화시설용 물탱크 청소에 관련된 규정은 없답니다. 자, 우선 좌측이 스프링클러 흡수배관이며 가운데가 생활용수용 흡수배관, 우측이 옥내 소화전 흡수배관입니다. 그런데 물속을 자세히 살펴보니 옥내 소화전 흡수구에 설치된 것은 후드 밸브가 아닌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가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서 후드 밸브와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 후드 밸브는 체크 밸브, 쉽게 말해 물이 역류를 방지하는 기능과 이물질이 펌프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여과 기능이 있으며 스모렌스키 체크 밸브는 체크 밸브 역류 방지 기능과 바이패스 기능, 2차 측물을 1차 측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기능, 또한 수격 방지 기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현 시설에는 이물질이 흡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어떻습니까? 수조 안에 설치되어 있는 설비에 대해 잘 보셨나요? 그럼 이 건물에 옥내 소화전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제 유효 수량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일까요? 일단 계산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다면 수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옥내 소화전과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 설비가 설치된 경우라면 유효 저수량은 옥내 소화전에 사용되는 양과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 설비에 사용되는 양을 더한 이상으로 저장해야 한다는 것 항상 기억해 두세요. 하지만 겸용이 스프링클러와 물분무등 소화 설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천장에 헤드 등으로 고정되어 있는 소화 설비가 수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스프링클러가 됐든 물분무 소화 설비가 됐든 둘 중 안에
또는 뭐 세계 중에 가장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해야 하는 양 이상으로만 저장을 해두면 된다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그러면 수원의 유효 저수량에 대한 규정에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는지 살펴볼까요? 옥내소화전은 1개당 방수압력이 0.17MPa 이상으로 분당 130L 양을 20분 동안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L 곱하기 20분은 2600L로 환산하면 2.6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며, 옥내소화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 개수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까지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 2.6 세제곱미터를 곱한 양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것은, 문제풀이 시 함정에 빠지기 쉬운 것으로 방수 시간이 층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29층 이하는 20분이지만 30층 이상 49층 이하는 40분, 50층 이상은 60분으로 계산하는 것 정말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이 건물의 경우 소화전이 층당 4개씩 설치되어 있지만 최대 개수는 몇 개? 2개로만 하면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2개 곱하기 130L 곱하기 20분은 5200L이며 환산하면 5.2 세제곱미터 또는 5.2톤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에 대한 규정에는 산출된 수량 외에, 지금 이제 5.2 세제곱미터라고 산출된 수량 외에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그럼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옥내소화전 수원의 양은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이 건물의 옥내소화전용 유효 저수량은 조금 전 산출에 따라 5.2 세제곱미터이니까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양은 5.2 세제곱미터의 3분의 1 이상이면 되니까 계산해보면 1.74 세제곱미터 이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옥상 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다음과 같은 규정도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2. 고가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3.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4.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5.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 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6. 학교, 공장, 창고 시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 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 함 내에 설치한 경우. 7. 가압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라고 규정되어 있네요.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수원과 수조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니까 수원과 수조를 점검할 때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을 점검하는 항목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된 수원의 유효 수량 적정 여부, 두 번째는 보조 수원의 유효 수량 적정 여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조를 점검하는 항목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 한번 알아볼까요? 1. 동결 방지 조치 상태 적정 여부.
2. 수익의 설치 상태 적정 또는 수위 확인 가능 여부. 3. 수조 외측 고정 사다리 설치 상태 여부. 바닥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4. 실내 설치 시 조명 설비 설치 상태 적정 여부. 5. 옥내 소화전 설비용 수조 표지 설치 상태 적정 여부. 6.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 시 겸용 설비에 이름 표시한 표지 설치 상태 적정 여부. 7. 수조와 수직 배관 접속 부분 옥내 소화전 설비용 배관 표지 설치 상태 적정 여부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서 소방 점검에는 작동 점검과 종합 정밀 점검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작동 점검과 소방 정밀 점검에 대하여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점검 항목을 보면 흰색 원과 검은색 원이 있는데, 이 차이점은 작동 점검 시에는 흰색 원에 대해서만 점검을 해도 되며 종합 정밀 점검 시에는 모든 항목을 다 해야 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시험에 작동 점검 항목을 쓰시어 한다면 반드시 흰색 원에 대한 사항만 쓰시면 된다는 것 역시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는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